나도 돈 좀 모아보고 싶다 하시는 사회초년생분들, 혹시 나도 모르게 돈이 빠져나가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닐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금융상품 없이 재테크하는 미니멀 재테크 호우양입니다. 오늘은 제가 종잣돈을 좀 더 빠르게 모으기 위해서 아예 시작조차 안 하면 좋은 것들을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손을 대면 그만두기 쉽지 않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위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것만 안 해도 큰 돈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종잣돈을 모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는 신용카드입니다. 사회초년생분들이시라면 아예 시작부터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신용카드 사용액은 부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일부터 30일까지 사용한 금액이 그 다음 달 15일 정도에 결제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내가 이번 달에 미래에 벌 아이에게 돈을 빌려다 쓰는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선소비 후 저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소비는 늘어나고 저축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신용카드를 처음 사용하고 싶다면 소비 습관이 자리 잡힌 몇 년 뒤에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소비 습관도 잡히기 전에 사용하는 신용카드는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늘어난 소비를 나중에 줄일 때는 정말 몇 배로 힘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입사에서 각종 혜택이나 무이자 할부 서비스에 혹해서 신용카드 개설하지 마시고 바로 강제저축하고 남는 돈을 체크카드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신용카드의 편리함을 한번 맛보면 헤어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예 시작조차 하지 말자는 거죠. 두 번째는 마이너스 통장과 신용대출입니다. 요즘에는 모바일뱅크 때문에 핸드폰만 있으면 마통 개설이 가능하고 신용대출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인지 대학생분들도 신용대출 받았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대출은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남의 돈을 끌어다 쓰는 거기 때문에 정말 위험합니다. 나중에는 내 돈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뭐 대학생 경우 알바비를 조금 받고 있지만 나중에 알바에 잘릴 수도 있는 거고요. 게다가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대출을 받으려는 이유가 대부분 소비를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소비를 위한 대출은 점점 소비를 늘어나게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출도 계속 늘어나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킵니다. 더 위험한 건 주식이나 비트코인에 투자하겠다고 신용대출을 받는 거예요. 만약 대출을 통해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 그 투자를 통해서 적어도 수익을 1억 만들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출은 담보대출 이외에는 다 나쁜 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대출을 꼭 받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경우는 내가 지금 다니던 회사에 잘려도 이 대출 이자를 계속 낼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이 무조건 예스로 확고할 때만 제1금융권에서 받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카 할부입니다. 입사하고 나시면 여러 가지 이유로 자동차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 최서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래도 사회초년생이 차가 있으면 돈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 차량 유지비만 해도 한 달에 몇십씩 나가니까요. 게다가 사회초년생분들은 모아둔 돈이 몇천씩 있을 리가 없으니까 대부분 카 할부를 이용하시더라고요. 사실 요즘에는 카 할부 이자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어서 뭐 이자 부분에서 손해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제가 카 할부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렇게 큰 지출을 대출로 소비하게 되면 내가 돈 모으는 재미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잃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차를 뽑고 싶다면 자동차 구입 적금을 들어서 적어도 2천만 원 모은 뒤에 자동차를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몇 년 동안 차가 없어 불편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돈을 모으는 시간을 가지게 되면 돈에 대한 소중함도 알게 되고 그리고 돈 관리하는 방법도 알게 되고 제일 중요한 돈 모으는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게다가 선수금도 한 푼 없이 모두 다 할부 받아가지고 카드로 긁어서 차를 뽑고 나오는 것보다 내 돈 딱 모아가지고 한 번에 가서 촥 결제하고 나오는 게 멋있지 않나요? 네 번째는 자취입니다. 본가가 멀어서 자취를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자취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요즘에는 또 막 자취 브이로그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그런 거 보니까 막 자취가 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자취를 하면 아무래도 깨지는 돈이 정말 많습니다. 월세, 관리비, TV, 인터넷 이렇게 고정적으로 매달 나가는 고정비가 확 늘어나서
그만큼 저축액도 확 줄어들게 됩니다. 서울 월세가 진짜 비싸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자취하시는 분들은 최소 1년에 600만 원 이상은 비용이 들 것 같아요. 게다가 여기에 자동차까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년에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1000만 원씩 돈이 나가는 겁니다. 자취도 카 할부랑 똑같아요. 만약에 자취가 꼭 하고 싶으시다면 월세로 나가지 마시고 전세로 나중에 돈을 모아서 나가야지, 이렇게 목표를 정해보세요. 그런데 사실 서울에 월세, 전세 이런 게 너무 비싸니까 서울에서는 원룸도 전세가 1억 이하를 찾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1억을 목표로 잡는 것은 조금 너무 과하니까 힘들 것 같고, 전세금의 50%는 내가 모아서 나가겠다, 그때 가서 나갈지 말지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정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계속 목표를 제시해 드리는 이유는 사회초년생분들이 돈을 못 모으시는 가장 큰 이유가 목표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예요. 그래서 진짜 원하는 게 있다면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돈을 모을 수 있는 목표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자취를 하고 싶으시다면 우선 전세금의 50%, 뭐 5천만 원 정도를 모아보고 그때 가서 생각을 하면, 아, 이렇게 돈 모으는 게 어렵구나. 그리고 또 만약에 자취를 하게 되면은 월 얼마씩 못 모으게 될 텐데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고려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거든요. 5번째는 돈 빌려주는 겁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돈을 벌게 되면 오래 알고 지낸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거나 아니면 직장 동료가 돈을 빌려달라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월급이 높을수록 이런 경험이 많으시더라고요. 사실 사정 들어보면 딱하기도 하고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이 부탁하는 거니까 조금이라도 빌려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돈 빌려주기 전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친구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돈만 잃는 게 아니라 친구도 잃게 됩니다. 게다가 이상하게 한 명한테 빌려주면 도미노처럼 나에게 돈 빌려달라는 사람이 계속 등장하게 됩니다. 희한하죠? 뭐 어디 소문이라도 나나? 그리고 돈 빌려주고 나면 되게 웃긴 게 돈 빌려준 사람이 갑이 아니라 을이 됩니다. 돈 빌린 사람은 연락도 없고 돈 빌려준 사람만 계속 연락하게 되는 거죠. 돈을 이체해주는 그 순간부터 편안하게 발 뻗고 잘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친구나 지인에게 나는 이제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계시는 게 좋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재테크 돈을 모으기 위해서라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하지 말아야 할 내용들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재테크 이야기 하면서 이렇게 갑자기 친구에게 돈 빌려주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한번 이렇게 돈에 대해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 나는 돈복이 없어 라던가 나는 돈을 벌어봤자 다 그 돈이 나가버려 라는 프레임 안에 갇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돈복이 없다는 생각이 내 잠재의식에 자리 잡으면 그때부터 계속 돈이 나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젊을 때일수록 더 억울하게 돈을 잃는 경험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돈 빌려달라는 이야기를 거절하기 어렵다는 거죠. 돈 빌려달라는 사람은 정말 귀신같이 거절하는 걸 힘들어하는 사람에게만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거절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누군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내 돈 관리는 모두 다 부모님이 하고 계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결혼하셨다면 내 남편이 또는 내 와이프가 돈 관리를 하고 있어 이야기하시고 맛있는 밥 한 끼를 사주거나 아니면 커피를 사주고 헤어지면 됩니다. 만약에 진짜로 이 방법도 안 통한다 라고 한다면 그냥 나도 대출이 많아서 정말 살기 힘들어 라고 이야기해보세요. 사회초년생들이 지금까지는 소비를 많이 하다가 이제 돈을 모아봐야지 하셨다면 가장 집중하셔야 될 게 우선은 저축액을 팍팍 늘려서 동기부여를 받는 거예요. 그러려면 푼돈이 아니라 큰 돈에서 어디에서 절약할 수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미 카 할부나 리스로 차를 타고 계시다면 차를 그냥 정리하셔도 좋고요. 본가랑 집이 가까운데 자취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과감하게 다시 본가로 들어가시는 걸 추천하고 싶어요. 그리고 만약에 한 달에 뭐 20-30만 원씩 훅훅 나가버리는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우선 내가 종잣돈을 모으겠다라고 결심한 기간 동안은 걷기나 홈트로 변경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큰 소비부터 우선 차단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푼돈을 아껴야 재테크를 오래 지속하실 수 있습니다. 다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회사 입사해서 5년간은 저축 황금기입니다. 이때를 놓치면 저축하는 습관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당장 나의 소비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에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